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이 겁나 어색하대 누가. 맞아요. 제 방송까지 오셔가지고. 아니 난 PD가 시켜서 하는 건데 난 진짜. 와 이게 어색하다고요? 아 처음에 아저씨가 이거 네. 소개하는 거 안 한다 그랬다니까 처음에. 아 그래요? 네. 좀 바꿀 때가 됐나? 근데 아니요, 우리 더 트레이드 마크기 더 때문에 이상한 안 거 돼요. 시킬 것 같아서. 아. 네, 이거 할게요 그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하시길 네. 바랍니다. 알트머니 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AI 버블이다. 아니 네. 분위기 좋았는데 네네. 갑자기 이제 샘 올트먼 말 때문에 네네. 좀 시장이 다운된 게 없지 않아 있죠. 아 물론 이제 뭐 샘 알트먼의 그 AI 버블 이야기가 트리거가 되긴 했는데 네. 사실 그 전까지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그쵸.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음.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아 네. 그걸 좀 기다리고 네, 있다. 그걸 지금 왜냐면 잭슨홀 미팅 전에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쪽에 다 네. 프라이싱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요. 패드워치 보고 좀 네. 겁나더라고. 다들 당연히 금리 인하할 거라고 음. 보지. 파월이 이제 어차피 어. 유임이 안 될 텐데 네.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파월이 이제는 뭐 또 약간 초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심리에서. 음. 물론 이제 AI 버블에 대한 뭐 빌미도 맞아요. 지금 팔란티어가 또 이제 공매도에 타깃이 됐고, 네, 그래서 팔란티어는 뭐 사실 PER이 뭐 300배면 좀 과하긴 했죠. 네, 과하긴 많이 했는데.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AI 시대에서 이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톨로지라는 이 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와 정말 대박인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블은 맞긴 맞다라고 보세요.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AI가 버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이 버블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0배여도. 그러면 엔비디아가 대장주잖아요. 엔비디아가 향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R이 얼마나 될까요? 몇 배요 지금? 20배 초반이에요. 20배 초반. 네. 그러니까 이게 EPS가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하기는 되게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꾸 버블이라고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네. 진짜 버블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 있어. 네. 바보가 돼 있다. 조심하자 이런 사람들이 다 네. 바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하. 죄송합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이러면 그때 이제 그때가 네, 찐 버블이다. 안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안티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항복하면 그게 버블이에요. 무섭네요. 네. 모두가 인정할 때 그게 찐버블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을 위한 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AI 칩을 개발 중인데 B30A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H20보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B30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H20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네, B30 같은 경우는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H20보다 성능이 떨어졌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다가 계속 성능 떨어지는 거 팔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로 HBM 빼고 지금 H20에는 HBM이 들어가거든요. 네. HBM 빼고 GDDR 그러니까 그래픽 DRAM 넣어가지고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도 낮추고 자 이렇게 이제 팔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를 설득했잖아요. 네. 젠슨 왕이. 그러니까 H20 판매하게 됐고 자 이제 저거 막아봐야 어차피 중국에 뭐 이거한테는 중국한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B30A라고 이제 은근슬쩍 만들어서 약간 이제 또 중국에 팔겠다라는 네. 건데 여기에는 HBM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사실 뭐 HBM 산업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데 중국한테 너무 과하게 좋은 반도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죠. 이게 사실 딥시크라는 게 네. 그러다가 진짜 깜짝 튀어나온 거잖아요. 올 초에. 또 이제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가 안 나올 수도 있을까? 좀 이게 참 미묘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LLM 개발 측면에서 보면 컴퓨팅 파워를 제한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또 우회해서 다 들어가고 밀수로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HBM 산업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다. 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 소식. ASIC 이제 HBM의 새 격전지로 불리고 있는데 네. 거기를 정조준해서 이제 네. 목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수급도 뭐 타이트하고 하니까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세대 ASIC 칩들은 이제 추론이라는 게 뭐 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 수준을 빨리 뽑아내는 게 추론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굉장히 컴퓨팅 파워도 라이트하고 전기 소모 적은 거 네. 자,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도 범용 메모리 있잖아요. 네. LPDDR 같은 거 써서 개발했었는데 2세대 지금 ASIC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뭐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용 칩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고 있고 네. 메모리 밴드위스도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 수준은 아니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루빈에다가 GPU
HBM4가 들어가지만 이제 HBM3 12단 정도를 이제 ASIC에다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제조를 하고 자 이런 쪽 시장을 이제 타깃으로 해서 HBM을 하이닉스가 먹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제 하이닉스를 압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격 깎으라 그러고 이제 뭐 물량 이제 빼서 뭐 경쟁사한테 주려고 네. 그러고 자 이런 부분들을 디펜스 하려면 결국 하이닉스가 마진율을 디펜스 하려면 ASIC 쪽에서 또 이게 물량을 잘 잡아서 선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ASIC 그러니까 우리 HBM이라는 거는 두 갈래 투 트랙이 있어요. 네. 표준 HBM이라는 게 있고 커스텀 HBM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커스텀 HBM을 쓰는 유일한 회사는 엔비디아예요. 네. 그래서 지금 ASIC 업체들한테도 이거 커스텀 쓰면 좋다라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커스텀 HBM을 쓰게 해서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커스텀이 더 성능이 좋은 건가요? 커스텀이 성능이 좋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해당 회사들마다 약간 그 AI 모델들도 약간 그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에 맞는 최적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훨씬 비싸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반도체 자체는 비싸지만 네. 서버 자체는 비싸지만 토탈 코스트 이 컴퓨팅 파워를 AI 클러스터를 구현해서 토탈 코스트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뭐 돈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세 나가고 뭐 감가상각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엔비디아 칩 쓰는 게 제일 나아요. 수익성이 제일 좋아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승전 엔비디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인텔의 이제 리프탄 CEO가 네.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 하면서 공개 비판을 했었는데 네네. 그것을 갑자기 철회하고 이번에는 미국의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직접 투자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네. 왜 방식을 좀 바꾸는 걸까요? 일단 압박을 해서 뭔가 안을 들고 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제 그 협상해주는 척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내가 얻는 충격과 공포를 주고 항상 이제 뭐 네.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낮춰주겠어 라고 해서 이제 한 건데 일단 미국의 반도체 굴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최첨단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은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론의 첨단 팹들은 대부분 아시아에 있고요. 네. 인텔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미국 내에서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투입해주고 이제 기술은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TSMC 팔목 꺾어서 들어오게 해서 네, 트럼프 참 잘하죠. 네, 미국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해도 뭐 뭔가를 해 나가는구나.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깡패가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들겠지만, 네.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국 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 TSMC 같은 외국 기업에 네. 암묵적으로 인텔에 투자하거나 합작 법인 설립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네네. 성사가 안 됐잖아요. 아직 진행 중일걸요. 네, 뭐 이거를 트럼프가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대만의 위기 상황을 활용해서 또 원하는 걸 저는 얻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서운 트럼프. 네. 반면에 소프트뱅크는 인텔에 2조 9천억 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소프트뱅크는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 인수도 논의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소프트뱅크가 암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암이 저전력적으로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원래 그 인텔은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는 회사고 네. 암은 이제 저전력 암코어 기반으로 설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계열이긴 한데 지금 서버 칩은 전성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인텔이 암에 또 그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칩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협력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지금 일본판 스타게이트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판 스타게이트도 소프트뱅크가 사실 재무적인 투자자로 핵심 물론 요즘에 샘 알트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이제 그런 쪽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팹을 확보를 해서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건 중요한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인텔한테만 올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도 지분 투자를 또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도를 만들어주면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조 쪽을 뭔가 쥐고 있고 싶다. 왜냐하면 TSMC가 너무 압도적이고 TSMC는 사실 아웃 오브 컨트롤이거든요. 네,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하면은 인텔이 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이제 퀘스천이죠. 아. 네, 살아날 것 같으면 네. 지금 전재산 몰빵해야지. 아, 그렇죠. 우리가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 항상 이제 네. 그 한 번 경쟁력이 꺾인 회사들이 바로 뭐 회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쵸. 네. 이게 회복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혁신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가 한번 출렁거리면 망가지면 이제 핵심 인력들이 떠나요. 아. 네.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하면 이제 막 일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자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부터 먼저 튀어나가거든요. 다른 쪽이 다 스카우트 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인적 파워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약간 이제 그 패잔병들 같은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뭐 이제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 기존에 하던 거 이제 적당히 이제 뭐 성과 만들려고 하고 눈치 보고 묻어가려고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을 뭐 이거에 진짜 딱 분위기 바꾸려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와서 오랫동안 조직 문화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러네요. 조직 안에서는 좀 네. 분위기가 그렇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보조금을 그냥 주지 않고 지분을 받는다라는 건데 사실 이 소식이 나오고 인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장단점이 생기는지 뭐 일단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고 뭐 정부가 최대주 주면 망하진 않겠다. 좀 보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은 이제 정부가 자금을 태우면 아 망하진 않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일단 하방은 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뭐 회사가 굉장히 A급으로 거듭나는 경우는 없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좀비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 자본주의 어떤 경쟁 체제에서는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두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에 지금 어떤 국가도 망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AI 혁명이 진행 중인데 AI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해외에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져도 자국 반도체 기업을 안 망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지만 없는 게 더 최악인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제 인텔은 추가 아마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들어간 자금 정도로는 뭔가 막 새로운 혁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주가가 하락할 정도였을까요? 그냥 시장이 안 좋은 걸까요? 뭐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조정받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뭐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내려앉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도 다 지금 이제 주저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주 전반의 어떤 심리 때문에 또 더 많이 빠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미 정부가 지분을 뭐 9몇 %를 취득을 하면서 블랙록을 제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건데 이러면 인텔이 이제 사실상 공기업, 뭐 국영기업처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우리도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공적 기금 투입해서 살려놓고 이제 엑시트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수익을 냈고 정부 차원에서 뭐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도저히 뭐 이거를 국유화해서 뭐 TSMC처럼 컨트롤하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뭔가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급하니까 망하게는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일단 자국 기업을 살리자. 네네. 특히나 자국 기업 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첨단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인텔만 문제가 아니라 삼성한테도 입김이 뻗쳤어요. 미국의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6조 원 규모의 주식을 내놔라.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좋은 일을 했는데 보조금 안 주고 사실상 기업을 휘두를 수 있게 지분을 달라. 요거는 조금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린지. 저도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코스트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때보다 30% 올라가고 중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50%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받고 간 건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 보조금 못 주겠대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보조금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래 이제 트럼프도 너무 이게 전임 정부의 약속이긴 하지만 이걸 너무 180도 그 꺾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누가 트럼프 말을 앞으로 믿겠어요.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줄게. 대신에 지분 내놔라.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란 말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분 투자가 된 거예요. 뭐 깡패 아닌가? 깡패죠, 깡패.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여기서 트럼프가 나쁘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게 냉정한 국제 현실이에요.
거예요. 뭐 사실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15% 부과하고 상대국한테 너네 부과하면 죽어 이러는 게 그러면 그건 온당한 겁니까? 깡패짓이죠. 깡패짓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세영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이렇게 오락실에 있으면 네. 무서운 형들이 잠시 따라오라 그러거든. 그래서 돈 내놓으래요. 네. 그냥 그러면 돈 없는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주머니 뒤져서 네.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트럼프가 딱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렇죠. 옛날에 네. 다 당했어요, 저희 때는. 네. 그러면 여기서 아니 형님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더 맞겠죠. 그러면 그게 맞냐? 네. 아니면 형 제가 지금 제가 뒷주머니에 500원 있어 뒷주머니에. 근데 제가 죄송한데 150원밖에 없어요. 네. 라고 주는 게 맞냐? 차라리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덜 맞고 주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신에 이제 그 형한테 150원 주면서 이제 또 다른 나쁜 형들한테 좀 보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석이조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죠. 뭐. 굉장히 제가 네. 잘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좀 거칠게 비유하면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무서운 형이 트럼프고 네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냐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국익으로 끌고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조금 주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지분으로 낸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면 이제 그러면 지분 원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분 주는 대신에 우리도 이거 좀 감안해 주세요. 삼성 파운드리 그동안 계속 골치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분사 이슈가 제일 문제였는데 자, 그러면 미국 정부 투자 받는 김에 자, 분사도 하고 자, 이거 지분 박았으니까 나중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미국 빅테크들 투자도 좀 시켜주세요. 자, 그럼 미국 빅테크들이 투자를 해서 여기 이제 그러면 당연히 투자했으면 물량 바인딩을 어느 정도 해주겠죠. 그러면 미국 빅테크들 A식들 또 이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하면 다 같이 해피해지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들로 물론 이제 그 물적 분할이 되니까 나스닥에 삼성 파운드리 주식도 받게 되는 거죠. 희망회로? 희망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젤렌스키처럼 당하는 겁니다. 젤렌스키처럼. 거기 그 앞에 앉혀놓고 뭐 망신을 줄 겁니다. 네. 그게 네. 이제 국익에 맞냐? 네, 저는 그렇잖아요. 이게 강대국이라는 네. 게 원래는 젠틀하게 뒤에서 안 보일 때 때렸는데 이제는 그냥 앞에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희망회로처럼 잘 협상이라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트럼프는 일단은 돈 주는 게 아까우니까 지분 내놔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려고 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 당신한테도 이익이고 우리한테는 더 이익인 안을 가지고 왔어. 우리한테 더 이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당신한테 더 이익입니다. 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삼성 파운드리를 뭐 나스닥 상장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이 순환 출자고리 때문에 지금 금산분리 이런 이슈들도 있고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이 1.6%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미 정부가 이제 취득하는 게 거의 1.5% 정도잖아요. 네네. 이재용 회장이랑 비슷한. 네. 그러니까 성사가 이제 되겠죠,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1.6%지만 네. 실제로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어떤 지배주주를 통해서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순환 출자로 지금 지배하는 지분율이 그래도 30%가 넘죠. 네. 그냥 순수하게 가진 건 1.6%지만. 네. 근데 그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에는 뭐 이 투자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삼성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데 이게 보조금을 없애려는 그런 깽판을 이제 치는 건지 네. 아니 진심으로 삼성의 지분을 휘두르고 싶은 건지 뭐 둘 다인지. 뭐 트럼프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보조금이 아까운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보조금이 아까우니까 네. 이제 지분으로라도 받겠다라는 건데 자, 그 지분을 더 불려준다 그러면 와이낫이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유도해야겠죠. 네. 트럼프 형님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이렇게 돈 더 벌고 싶잖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좀 더 나가면 이제 저기 트럼프 미디어에서도 파운드리 좀 투자하세요. 네. 트럼프 주니어. 협상 잘하시는데 그럼요.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외교를 무시합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공무원들이 네.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네. 다 알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네, 블룸버그가 음.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이런 기업 지분 확보 시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하던데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될까요? 뭐 마이크론이나 TSMC? 네, 일단 칩스법으로 보조금 주는 데는 다 네. 지분 받으려고 할 것 같고, 일단 이제 이거를 TSMC는 굉장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하겠죠. 우리나라는 일단 잘 들어주는 척하면서 네. 저 신뢰 챙기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간질을 시켜야지. 자 TSMC 저거 말 안 듣잖아요. 나쁜 놈들이.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 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키워야지.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교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들어줄까요? 우리의 기술력을 좀 믿을까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생기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TSMC는 대만에서 호국 신산이라고 네. 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만 총통 네. 차이잉원 총통이 이런 이야기했죠. 중국이 계속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콘 실드가 있어요. 자 그게 TSMC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거 빨리 어떻게 저거 네. 해결해야 되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 뭐 대만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네. 네, 어쨌든 세계 정세가 그런데 뭐 네. 세계 정세가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고 우리한테 이제 국익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해야죠. 외교를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영리하게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자, 삼성 또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가 이거죠. 네. 이제 얼마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독 기사가 또 다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HBM3E 12단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제 나온 소식은 HBM4 콜 테스트 통과 소식이었어요. 아직 뭐 가능성은 높지만 증거는 좀 부족한 구간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엔지니어링 테스트, 그 엔지니어링 샘플의 최종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초도 생산해서 샘플 테스트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최종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상황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증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소부화에서 배웠다시피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 그래서 계속 안 왔지만 항상 양측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는 늑대가 진짜 나타났잖아요. 네. 정말 오늘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시네요. 아니, 네. 럭키비키. 그렇죠. 항상 사람이 유연해야지. 네. 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유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부적 사고. 긍정적인 좀 별로 사고.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긍정적인 시선까지 좀 유연하게 보는 맞습니다. 전략도 필요하다. 네. 유연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될 수도 있어요. 어. 네, 충분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중장기적으로는 원C 디램을 네. 이제 P4 평택 P4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뭐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당초는 뭐 월 한 88만 장 정도 투자할 거다. 300mm 웨이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약간 톤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월 한 6만 장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7만 장 정도를 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톤 다운된 건 있는데 그래도 원시 쪽에 투자를 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제 원시 디램이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직으로 싸서 연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당장 다음 주 이번 한 달을 보시면 그거 확인하지 말고 자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리듬에 맞게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네. 나중에 확인하시고. 네. 그러면 HBM3 12단이랑 HBM4랑 모두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하이닉스랑 격차를 좁힐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죠. 누가? 엔비디아가.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내년 계약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HBM4의 프리미엄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삼성 잘 된다. 우리 재작년에 젠슨 어프로브드 같은 사태라고 보면 되죠. 자 이게 나중에는 결과를 확인하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시선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뭐 그냥 여기 이제 순응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의문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 오르는 게 그런 것 때문은 아니죠? 일단 뭐 삼성의 이제 지분 투자 이슈도 있고요.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이슈도 있고 그리고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실제로 됐으면 주가가 이 정도로는 아니죠. 네. 더 많이 뛰어야겠죠. 그쵸. 네, 콜 테스트 통과는 시작일 뿐 결국 만들어서 납품까지 완료해야 매출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지금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원C는 라인이 거의 없어요. 요거를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겠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거의 샘플 라인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켜봐야죠. 이게 숫자로 뭐 포함되려면 일단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어쨌든 엔비디아 향은 절반 이상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은
성장률을 항상 주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다가 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은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앞서서 이제 샘 알트먼이 AI 버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뚝심 있게 매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이 필요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국 주식은 이번 뭐 조정을 기회로 저는 그 주도주를 잡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9월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있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많이 쓰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정말 발톱만큼만 이렇게 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조정받은 기업들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도 일단은 연말로 갈수록 저는 이제 그동안의 세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뷰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은 재료로 보면 삼성 쪽이 재료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 쪽. 그래서 오삿 업체인 이제 두산 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 괜찮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면 수혜를 보는 뭐 코미코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좀 괜찮죠? 미국 주식은 최근에 그래도 조정 많이 받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이런 회사들도 저가 매수는 괜찮다고 봐요. 어제도 팔란티어 보면 장 초반에 한 7%, 8% 빠지다가 장 막판에는 거의 마이너스 1, 2%로 가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그 공매도 리포트처럼 그렇게 주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댓글이 사실 지난 영상에 좀 많이 달렸어요. 네네. 이제 우리 당진 부동산 네. 수율은 대조사가 먹나요? HBM 계약은 수율이 중요한 게 수율은 대조사가 아닌 수요가가 먹는 것으로 아는데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그 HBM이라는 건 계약한 가격과 계약한 물량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율이 좋아지는 거는 제조사가 먹는 겁니다. 만약에 수율이 좋아지면 엔비디아가 먹는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가 수율을 높일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 수율이 좋아져도 실제로 수율 좋아졌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HBM 수율이 60%대잖아요. 네. 여기서 1, 2% 포인트만 올라가도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근데 그만큼 제조하기 힘들어요. 네. 네. 아하. 저희 아이템 영상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